설마 정말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실 거죠? 얘기하실래요? 이렇게 만들어보자. 저 다섯 초 아직도 미치네. 또 뭐 있지? 모르겠네. 뭔지 아세요? 성수자석. 별. 자, 봐. 연필 하나 드세요. 연필 없는데요. 아무거나 볼펜도 괜찮아요. 샤프 들어가죠. 포카리 펜이라고 해요. 그리고서 뒤에서 봐봐, 이렇게 해서 멀리다 이렇게 놓고 왼쪽 눈을 감아요. 그럼 이 펜이 칠판 어딘가에 위치하죠? 네. 보여요? 그리고 눈을 반대쪽을 뜨고 반대쪽을 감아요. 그럼 이거 자세가 바뀌잖아요. 움직이죠. 네. 움직이죠. 움직이는 정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인해요. 난 칠판상으로 한 요 정도? 내 팔 길이로는 요 정도 움직여, 요 정도. 여러분 나 이 정도 움직이나요? 네. 이 정도. 여기 깜짝 전부터 저기 이 정도. 태블릿까지. 그죠, 이 정도. 그죠? 딱 이 정도 움직이죠. 그죠? 이게 얘가 왜 왔다 갔다 움직일까요? 눈 시각 차이. 맞아. 왼쪽 눈으로 보면 요딴 식으로 보이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 요딴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왼쪽, 이렇게 각도상으로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요 차이를 뭐라고 한다? 보는 것에 따른 차이죠. 이걸 시차라고 합니다. 이 물체를 멀리 놨을 때는 시차가 요만큼이죠. 자, 이제 바꿔봐. 가까이 당겨. 똑같은 실험을 한 번 더 합니다. 얼마큼 움직여요? 얼마큼 움직여요? 훨씬 많이 움직이죠. 맞아요? 훨씬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죠. 야,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훨씬 많이 움직이죠. 왔다 갔다. 보여요? 다르잖아. 그죠? 다르죠? 훨씬 많이 움직이죠?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요. 맞아요? 아니,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위치가 바뀐 건 아니잖아. 근데 물체가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시차가 달라지죠. 네. 누가 누가 더 시차가 커요? 가까이 있을수록 시차가 커집니다. 봐봐.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양쪽으로 엄청 많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시차가 커진다는 거야. 이 시차를 이용하면 그 물체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이 물체 시차 엄청 크네? 가까이 있나 보다. 이 물체 시차 엄청 작은데? 멀리 있나 보다. 시차를 이용하면 그 물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오케이? 네. 이걸 별로 바꿔볼게요. 별로 바꿔봅시다. 일단 멀리 있는 별이 있다 칩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 뭐냐면 별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인다. 움직일 것 1인이요. 같아요, 저는 근데. 움직인다. 실제로는 움직입니다. 태양도 별이죠. 네. 태양 자전하는 거 알아? 네. 움직이잖아. 그리고 태양도 봐봐 우리 배웠어. 우리 의리은하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 이게 우리 은하거든요. 태양이 어딨냐면 요쯤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도 어디를 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그 태양을 우리는 이렇게 수금지와 목선에 돌고 있는 거라고. 중요한 건 우주 전체를 봤을 때 태양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모든 별도 다 저딴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가방에서 나 써요.
책상 위에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꼴꼴꼴꼴꼴꼴꼴꼴 돌고 있어. 가까이서 봐봐. 도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지? 이 개미가 미쳐가지고 꼴꼴꼴꼴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막 돌아. 이게 뭐를 뜻하는 거죠? 그 별의 자전과 공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미친 개미 아닌가요? 미친 개미 맞죠? 미친 개미를 쌤이 별로 환산하는 거 지금.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 별이 자전과 공전하는 거, 즉 이 개미가 자전 공전하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그죠? 보여. 근데 이 개미를 저 위에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 올라가서 이 책상을 바라봐봐. 이 개미가 움직이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이 책상 자체가 뭐로 보여? 그냥 점으로 보이겠죠. 점 위에서 개미가 움직이는 것도 그냥 점이잖아. 맞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개미는 그 자리에 그냥 점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개미가 아무리 막 움직이고 있어도 저 멀리서 오면 그냥 거기 있네 이럴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 얘기야? 똑같아. 별도 저 멀리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막 움직이고 있거든. 근데 별과 우리 사이 거리가 어때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서 그냥 별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잘 봐. 별은 실제로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못 들었어요. 움직이죠. 실제로는 움직인다고요.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뭐 한 것처럼 보인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별자리가 안 변하는 거야. 아니 별이 움직이면 별자리 맨날 바뀌어야 돼. 맞잖아. 별자리 모양 맨날 바뀌어야 돼. 맞잖아요. 근데 별자리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별자리 모양이 안 바뀌어요. 자, 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으로 요 내용을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생각해보니까 별은 대답 큰 건데요? 별은 됐다 크다고? 네. 아무리 커도 너무 멀리 있다니까.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고. 태양보다 더 멀리 있어요? 당연히 태양은 엄청 가까이 있는 거야. 태양은 엄청 가까이. 엄청 멀리 있는데 그 정도로 보일 정도면 대답 큰 거 아니에요? 엄청 큰 거죠. 하지만 엄청 커도 너무 멀기 때문에 그냥 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단 별의 특성 이해됐죠? 근데 저 별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별이 가까이 있는 별인지 멀리 있는 별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이 시차 분석법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차로 어떻게 알아내는지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잘. 봐봐. 잘하는. 근데 아까 왼쪽 눈, 오른쪽 눈 깜빡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자신의 그 주로 보는 눈이 어딘지 알 수 있대요. 아, 진짜? 네. 그건 몰랐네. 여기 한번 강의해줘요. 주로는 나 이쪽인 것 같아. 여기. 수강료 받습니다. 줄게. 자, 이게 별입니다. 이 별 S 보이죠? S라는 별이 여기 위치합니다.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근데 태양도 안 움직여요.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뭐합니까? 공전하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이 별을 쳐다보는 거야.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A 위치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SA라고 쓰고 있고요. 6개월 동안 공전을 땅땅땅땅땅땅 해. 지금이 3월달이죠.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9월달이죠. 9월달에 B 위치에 갔을 때 다시 또 저 별을 쳐다보는 거 어떻게 보일까? 땅땅땅땅땅땅땅땅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별이 여기 있던 별이 일로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실제로 별은 안 움직이는데 지구가 공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봤을 때는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것도 왼쪽 눈, 오른쪽 눈하고 똑같은 거야. 왼쪽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땐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각도차를 뭐라고 한다? 시차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시차.
그러면 이 S라는 별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별이 있다면 얘는 어떻게 보일까? A에서 바라보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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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9월 달에 보면은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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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시차가 어때요? 훨씬 얘보다 얘는 이만한데 얘는 시차가 어때요? 좁아요. 작죠. 그죠? 시차의 각도를 분석하면 어떤 별이 가까이 있는 별이고 어떤 별이 멀리 있는 별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건데 시차가 크면 그거 반 자른 값도 크겠죠. 시차가 작으면 그 반 자른 값도 작겠죠. 반 자른 값을 연주시차라고 불러줍니다. 시차를 반 나눈 각도를 뭐라고 한다? 연주시차라고 불러주고요.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봐봐. 거리가 먼 S. S다 뭐야? E. 이거는 S별. 그럼 S별. 얘는 무슨 별? 이별. 이별. S별이 가까이 있고요. 이별은 멀리 있는 거야. 맞죠? S별의 연주시차는 크고요. 이별의 연주시차는 작겠죠. 그럼 멀리 있는 놈은 손가락 멀리 있는 놈은 거리가 멀죠? 연주시차가 어때요? 작네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별까지의 거리는 뭐에 반비례한다? 연주시차. 연주시차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별이 멀리 있으면 연주시차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연주시차분의 1로 거리를 구합니다. 연주시차분의 1로 거리를 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별까지의 거리 가운데쯤 나와있죠. 130도 가운데에 별까지의 거리 파섹이라고 나와있고요. 연주시차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별까지의 거리의 단위는 파섹이라는 단위를 써요. 새로운 단위인데 파섹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연주시차는 각도인데 초라는 각도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각초라요. 각초. 자,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 파섹이 뭔지, 두 번째 각초가 뭔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파섹. 자,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 빛의 속도 엄청 빠른 거 알죠? 30만 킬로미터 per sec.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 7바퀴 반 정도를 도는 속도예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엄청 빠르죠?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갑니다. 거리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1 light year. light, 빛의 속도로 year. 1년 동안 간 거리 1 ly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1광년이라고 불러줍니다. 1광년. 1광년이 뭐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 우리 이제 과학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몇만 광년 떨어져 이렇게 표현하거든. 광년이란 표현이 그게 아니라 광년이란 표현이 빛의 속도로 몇 년 동안 간 거리인지 그게 광년에 대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엄청 먼 거죠. 그 광년으로 3.26 광년을 한번 가보자. 3.26 광년. 기호로는 3.26 라이트 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3.26 광년 간 거리가 있겠죠? 더 멀죠? 이것을 사람들이 1파섹이라고 정의한 1파섹. 파섹이라는 단위는 3.26 광년을 1파섹이라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비례식인데 10파섹은 몇 광년인가요? 10배니까 10배 하면 32.1
32.6광년이 되겠죠.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간 거리가 10파섹이라는 거리예요. 좀 이따가 10파섹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하는 기회가 옵니다. 10파섹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좀 잡고 있어야 합니다. 파섹이라는 단위는 이 빛의 속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거리. 그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 라고 했을 때 S라는 별의 연주 시차를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3초가 나왔어. 3초. 그러면 S라는 별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연주 시차 분의 1이니까 3분의 1 파섹이 됩니다. 32.6광년에 아니죠. 3.26광년의 3분의 1이죠. 그러면 1광년 정도 약 1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S라는 별이 약 1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녀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내는 겁니다. 자, 이게 파섹이란 단위예요. 두 번째, 각초. 이 전체 원이 몇 도예요? 각도가 360도죠. 도. 이거를 360등분해요. 360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몇 도야? 1도? 1도죠. 1도입니다. 잘 봐. 1도를 60등분합니다. 확 잘라. 1도를 60등분하면 뒷단 조그만 각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 뒷단 조그만 각도를 뭐냐? 1도를 60등분한 이 각도를 뭐라 하냐? 이거를 1분이라고 표현합니다. 1분이요? 분. 시간에도 분이 있잖아. 근데 이것도 분이야.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분이라고 부르냐면 각분이라고 부르십니다. 각분. 각도를 분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이 각도가 몇 도입니까? 이 각도가 1도예요. 2도예요. 라는 건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잖아. 이 각도가 얼마입니까? 너무 작은 각도. 1도보다 훨씬 작은 각도일 때는 이 각도가 10분인데요. 각도가 5분인데요. 이렇게 표현한다. 60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1분이니까 60등분한 것 중에 두 개가 2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얘가 1분이야. 자, 봐. 얘가 1분인데 이걸 또 60등분해. 또 60등분해. 1분을 또 60등분해. 1분을 또 60등분하면 진짜 조그만 부분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1초라고 부릅니다. 1초. 당연히 무슨 초? 각초가 돼. 각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도를 각초로 표현하면요. 60등분한 거에 대한 또 60등분이니까 3600분의 아니다 이거죠. 1초를 표현하면 3600분의 1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1도를 360 맞죠? 3600이죠? 3600분의 1로 나누면 1초가 나온다는 거야. 연주시차는 바로 그 각초 단위로 계산합니다. 각초 단위로 계산해요. 다시 말해서 저 별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 시차가 많이 안 나타나요. 아주 미세하게 시차가 나타납니다. 지구가 아무리 공전을 하더라도 이 별까지의 시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 여기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크게 좀 과장해서 설명한 거고 실제로는 굉장히 미세하게 시차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세한 숫자를 분석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구할 수 있다. 연주시차를 이용하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각분이 뭔지, 각초가 뭔지, 그리고 파섹이 뭔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130쪽 곁까지 1번에 도, 분, 초의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1도는 60분이고 60분은 3600초에 해당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쌤이 지금 여기서 그린 그림이 여기 곁까지 2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예제를 좀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슉슉 올라가. 여기 별 X가 있고 별 Y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공전함에 따라서 별 X보다 별 Y가 뭐가 작아? 연주시차가 작겠네요. 멀리 있으니까. 연주시차 작죠? 그래서 별 Y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별 X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훨씬 더 시차가 크고 연주시차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별까지 거리는 그럼 누가 더 멀어요? Y가 더 멀겠죠? 그 연주시차는 누가 더 커요? 연주시차는 별 X가 더 크겠죠? X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게 시차와 연주시차의 개념입니다. 1번과 2번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연주시차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래쪽에 우리 별까지의 거리 공식 바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연주시차 측정의 한계. 너무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너무 작거든. 그런 경우는 연주시차 값이 너무 작으니까 이 방법으로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별만 이 연주시차 측정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만 가능하겠습니다. 구할 수 있기는 하죠. 가능하지. 정말 미세하게는 가능하긴 한데 너무 작아. 별이 진짜 멀리 있거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별의 밝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밝기. 자,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봐봐. 이 별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잖아. 별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내가 보면서 눈부셔 이러는 거잖아.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 때문에 눈부신 거잖아요. 얘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100. 100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100을 빵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 그 100의 에너지가 다 공급이 되겠죠. 이 면에 100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나 어떻게 돼요? 100의 에너지를 맞죠? 그죠? 맞는 거야. 근데 이게 3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2배만큼 멀어지면은 좀 특이한 현상을 겪습니다. 거리가 2배만큼, 2R만큼 멀어지게 되면은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위아래로도 커지고 옆으로도 커지죠. 그러므로 2배 멀어진 곳은 공간이 4배 크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중에 하나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받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4분의 1. 그죠? 아까 얘가 뿜어낸 에너지 100을 다 받았다면 내가 받는 에너지는 25밖에 안 돼. 정확히 4분의 1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리가 3배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공간이 9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 중에 내가 한 군데 서 있어. 나한테 도착한 에너지는 9분의 1밖에 도착하지 않겠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물어. 야, 별이 밝아 안 밝아? 별로 안 밝아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야, 별이 밝아 안 밝아? 겁나 밝아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이 별이 내뿜는 에너지는 동일하잖아. 100으로. 하지만 멀리 있는 녀석일수록 점점 어둡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래. 가까이 가면 점점 밝게 보이고, 그지? 멀리 가면 점점 어둡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밝기는 어떻게 보인다?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겠네요. 근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 거리가 3배 멀어지면 밝기는
9분의 1로 떨어지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정리하면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되니?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분의 1이 되니까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게 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리가 4배 멀어지면요. 밝기는 16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게 돼요. 제곱분 할 수 있는 5배 멀어지면요. 야, 너야. 뭐라고? 5배 멀어지면 밝기 어떻게 돼? 아니지. 5의 제곱이니까. 5배 멀어지면요. 25분의 1로 밝기가 줄어듭니다. 6배 멀어지면요. 몇이죠? 66에 3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밝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밝기가 줄어드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가? 밑에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공식에 대해서만 잘 체크해 주면 돼요. 이 공식 왜 나온 공식인지 이 그림과 함께 기억해.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과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써요. 중력도 예로 구하고요. 전기력도 예로 구합니다. 중력도 3차원 공간에 작용하는 거고 전기력도 3차원 공간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력과 전기력도 다 요 관계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곧 알게 됩니다. 곧 알게 됩니다. 무시하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지? 됐죠? 자, 요런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 근데 왜 별은 저 별 모양이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질문입니다. 별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죠? 태양도 별이잖아. 태양 어떻게 생겼어? 태양은 동그랗죠. 모든 별은 동그란 모양입니다. 근데 왜 요따구로 그랬을까요? 성상이. 성상? 네, 성상이. 상상. 아니 왜 저렇게 상상을 해? 하필. 그는 지구에서 관찰한 별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별이 동그란 별일 거 아니야? 동그란 별에서 별빛이 지구를 향해서 동그랗게 오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오고 있어. 자, 근데 지구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지구고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대기라는 녀석이 있어요. 대기권. 이 별빛은 대기를 만나면 빛이 오다가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짜자자잔 부딪혀서 빛이 부딪혀서 별빛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오다가 흩어진 모습을 얘가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관찰된다? 별빛이 요딴 모습으로 관찰이 돼. 흩어진 모습. 별빛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관찰이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모양은 제대로 된 별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별을 제대로 관측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망원경을 띄워?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띄우잖아. 그 이유가 대기 때문에 산란돼서 이거 산란이라 그래? 대기 때문에 산란돼서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관찰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띄워서 관찰하면 산란되는 효과를 없앨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상을 얻기 위해서, 정확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망원경을 우주에다가 띄워봅니다. 이걸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죠. 최초의 우주 망원경이 허블의 우주 망원경입니다. 허블의 우주 망원경이 이렇게 띄운 거예요. 이 허블의 우주 망원경이 우주에 띄워지면서 굉장히 선명한 사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지구 안에서는, 지표면에서는 완전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여기 지표면에서 관찰한 모습이 요딴 모습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별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희씨. 아까 허씨가 만든 망원경이 허브의 우주 망원경이면 희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히파르코스입니다. 히파르코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책이 이름 나오나? 이름도 안 나오는 책에는.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 야, 엄청 밝은 별과 엄청 어두운 별이 있잖아. 그지? 우리 엄청 밝은 별을 1등급 별이라고 하자. 엄청 어두운 별을 6등급 별이라고 하자. 그럼 1등급과 6등급은 몇 등급 차이 나죠? 5등급 차이 나죠. 5등급 차이가 날 때 별의 밝기가 100배의 밝기 차가 난다라고 설정합니다. 자, 5등급 차이가 전체 100배의 밝기 차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엄청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야, 1등급이 좋은 거야? 6등급이 좋은 거야? 1등급이 좋은 거죠. 그래서 1등급이 더 밝은 겁니다. 6등급은 좀 어두운 거예요. 그죠? 어두운 겁니다. 밝다. 밝으면 밝을수록 등급이 작아진다는 게 표현이에요. 자, 밝을수록 등급은 작아진다. 어두우면 등급은 커지는 거죠. 서로 또 약간 반비례 관계라서 엄청 헷갈리는 개념이 이 개념이야. 자, 1등급이 좋은 거다, 밝은 거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5등급 차이가 100배의 밝기 차면은 한 등급 차를 분석해보면은 몇 배? 2.5배의 밝기 차를 보입니다. 한 등급마다. 저기 써있는 게, 여기 6등급과 5등급은 2.5배, 5등급과 4등급 2.5배. 그래서 6등급과 1등급은 2.5배의 몇 제곱? 하나, 둘, 셋, 넷, 5제곱 하면 약 100배의 밝기 차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한 거야. 1등급과 6등급이 100배의 밝기 차니까 이거를 한 등급 차로 환산했더니 한 등급당 2.5배의 밝기 차를 보일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1등급과 6등급은 100배의 밝기 차를 보인다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1등급보다 더 밝은 별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0등급이야. 0등급보다 더 밝은 별도 있다 없다? 있어요.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마이너스 3등급 무한히 갈 수 있습니다. 엄청 밝은 별들의 등급이에요. 6등급보다 어두운 별도 있다 없다? 있어요. 7등급, 더 어두운 건 8등급, 더 어두운 건 9등급 쭉쭉쭉 갈 수 있습니다. 히파르코스는 1등급부터 6등급을 설정을 했지만 이것보다 더 어두운 별과 더 밝은 별은 그 밖의 숫자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밝기를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야. 그리고 1.5등급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1.5등급.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밝기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5등급이라고 표현하자. 아무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설정을 해 둔 것이 별의 밝기에 따른 등급의 설정입니다. 그러면 1등급보다 어두운, 아니, 밝은 건 없어요? 0등급. 0등급보다 2.5배 밝으면 0등급. 0등급보다 또 2.5배 밝으면 마이너스 1등급. 이렇게 마이너스 2등급. 마이너스 5등급. 쌤이 보여줄게요. 지금 방금 설정한 걸 통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봐봐.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 책에 이 등급이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아, 짜자자잔. 태양이 밝아요, 안 밝아요? 눈으로 보면 엄청 밝아, 그치? 엄청 밝아. 그걸 내가 눈으로 보는 등급을 겉으로 봤을 때, 내가 눈으로 실제 봤을 때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 해요. 엄청 밝아. 몇 등급이야? 마이너스 26.7. 너 뭐 보는 거야? 옆에 마이너스 26.7등급이라고요. 아까 마이너스를 가면 엄청 밝은 거라며. 무려 마이너스 26등급이야. 이해돼요? 근데 절대 등급이 뭐냐면 실제로 그 별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실제로 뿜어내는 에너지에 의하면 얘는 4.8등급밖에 안 돼. 이거야. 그럼 실제로 뿜어내는 걸 어떻게 얼마인지 등급을 어떻게 정하냐? 이게 바로 그 별을 10파섹 거리에 갖다 놨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 별이 나로부터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 걔가 나한테 비추는 별의 밝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모든 별을 나로부터 지구로부터 10파섹 거리로 다 땡기거나 밀어가지고 쫙 일렬로 놔둔 거야. 상상했어? 모든 별을 지구로부터 10파섹 거리에다가 쫙 나열해놓고 엄청 밝은 별은 그러면 밝게 보일 거 아니야. 엄청 어두운 별은 어둡게 보일 거 아닙니까? 같은 거리에 갖다 놨으니까 거리에 따른 밝기 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은 거리에다 갖다 놓고서 실제 밝기를 비교한 게 절대 등급입니다. 그랬더니 태양은 몇 등급이다? 4.8등급밖에 안 돼, 원래. 이해돼요? 4.8등급밖에 안 되는 별이야. 그치? 좀 어두운 별이야. 그치? 근데 왜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밝게 보일까? 가까워서.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10파섹보다 훨씬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걸 숫자들만 보고도 엄청 가까이 있네.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시리우스 마이너스 1.5등급으로 보여. 조금 밝게 보이죠? 근데 실제 밝기는 1.5등급이야. 1.5등급짜리인데 마이너스 1.5로 보이는데 얘도 조금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10파섹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거야. 그죠? 반대로 리겔 봐봐. 리겔. 실제로는 엄청 밝은 별이야. 마이너스 6.8등급이야. 근데 0.1등급으로밖에 안 보여. 무슨 말일까? 멀리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엄청 밝은데 왜 이거로밖에 안 보이지? 멀리 있는 별. 그럼 누가 멀리 있는 별이고 누가 가까이 있는 별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태양, 시리우스, 베가, 베텔게우스, 리겔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을 찾아라.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찾아라.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렇게 합니다.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나와요. 뺀다는 말이 분리시키는 거, 이별시키는 거잖아. 분리시키는 거. 쌤은 그래서 이걸 겉절이 해봐. 겉절이 좀 해봐. 겉절이 해볼게. 겉절이 하면 겉보기에서 이거 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1.5가 나옵니다. 완전 0보다 훨씬 작죠. 엄청 가까이 있는 거야. 이 마이너스 숫자만큼 엄청 가까이 있는 거야. 겉절이 해봐. 마이너스 3.0입니다. 0보다 작긴 한데 얘보다는 조금 덜 작네. 그치? 얘가 가장 멀리 있는 녀석이야. 겉절이 해봐. 마이너스 0.5죠. 0보다 작긴 한데 더 작죠. 그죠? 겉절이 해봐. 플러스다. 6.2 나오죠. 0보다 큽니다. 예, 겉절이 해봐. 6.9 나오죠. 0보다 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가까운 순으로 순위를 매겨볼게. 누가 제일 가까워? 태양. 그죠? 얘가 제일 작으니까. 1등, 2등은요? 시리우스. 3등은요? 베가. 4등은요? 얘가 4등, 얘가 5등인 겁니다. 양수가 크면 클수록 더 멀리 있는 거야. 겉처리 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가까이 있는 거야. 어디보다?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것들인데 그 음수가 훨씬 큰 게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거고 음수가 좀 작으면 좀 덜 가까이 있는 겁니다. 양수가 나오면요. 10파섹보다 멀리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이 숫자가 커지면 훨씬 더 멀리 있다는 뜻이죠. 쌤이 임의의 어떤 별 하나를 설정할게요. 이 별은 성수입니다. 성수라는 별이 있다, 진짜. 이 성수라는 별은 겉보기 등급도 1등급인데 절대 등급도 1등급이야. 뭔 소리일까?
겉절이 해봐. 얼마 나와? 0 나오죠? 0은 뭐야? 딱 10파섹 거리에 있는 별입니다. 딱 10파섹 거리에 딱 있는 그 별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 별이 있다는 거야. 이 값이 0이 딱 나온다. 무슨 말이지? 아, 10파섹이 있구나. 0보다 작아! 음수야!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거고 0보다 커!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10파섹이라는 거리는 얼마다?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간 거리예요. 거기다가 별들을 쫙 배열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뿜어내는 에너지를 비교한 것이 절대 등급.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등급, 겉보기 등급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방금 한 게 별의 등급과 거리와의 관계까지 전체 얘기를 끝낸 거다? 네. 와우. 이게 이해가 돼요? 네. 역시 천재적이야. 선생님 근데 응. 베텔게우스 저기 뭐예요? 아, 별의 이름이에요. 아 오늘 영상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 선생님 좋아. 영상을 좀 보여줄게요. 우리 별들을 좀 보고 봅시다. 이 어려운 걸 이해하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얘도 받아들여주다니. 고맙다. 자, 잠깐 스트레칭 할 동안 쌤이 영상을 괜찮은 영상 있나 모르겠네요. 프리미엄 바꿔놨죠. 선생님 프리미엄 쓰셨어요? 당연하죠. 왜요? 핸드폰 바꿀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된대. 네? 어쩔 수 없이 했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의무적으로 했어. 선생님 저 유튜브에서 프리미 안 쓰고 광고 안 보는 거 안 했어요. 뭐 안 쓰고? 펜 안 쓰고? 아니요 프리미엄 안 쓰고. 아 진짜 어떻게? 이거 아무거나 광고 나올 때 그 내려서 쇼츠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 다시 영상 뜨고 아 이거 프리미엄 할래. 아이 잘하셨다. 복잡해. 여기 복잡해. 너 빨리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광고 있으면 그 쇼츠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 광고 있던 영상 내리고 딴 거 시청하면 광고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쌤 근데 참고할게. 근데 폰을 바꾸는데 프리미엄을 지금 보냈다고요? 왜요? 약간 높은 요금제는 그쪽에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높은 우리 잠깐 끊을게요. 잠깐만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뭐야? 별머리 고등학교는 뭐예요? 선생님 뭐야? 별빛 같은 별머리